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무직 공무원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장현 시장이 이끄는 광주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했던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충장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광주 도심 곳곳이 추억의 거리로 변모해 다음 달 3일까지 손님을 맞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장애인들이 단체로 쇼핑에 나섰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기 어려웠던 건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이었습니다. 윤장현 시장이 인척인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다시금 사과했습니다. 윤장현 윤 정무라인의 공무원들은 시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윤장현 시장 핵심 측근들이 김용구 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젯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영수 비서실장과 노성경 정무특보, 김재철 참여혁신단장과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 그리고 비서실의 김용환 비서관 등 5명입니다. 이 가운데 김용환 비서관은 문제의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의 친동생입니다. 최측근에서 시장을 보좌한 정무인사들의 사의 표명은 시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윤장현 시장은 어제 광주시청 내부 게시판에 두 번째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윤 시장은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으로 공직자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특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을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공직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물 분석과 함께 10여 명의 광주시청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용구 씨의 차명계좌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과 관련해 김용구 씨와 차명계좌를 통해 뭔가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건설업체와의 유착 의혹에서 시작한 김용구 씨 수사가 민선 6기 시정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80년 5월의 최고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가 출범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철우 민주주의 광주행동 공동대표가 상임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민단체 협의회와 시교육청 등 35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오늘 오후 아시아 문화전당 앞에서 열립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옛 전남도청을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원형이 훼손됐다며 이를 광주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모여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개천절 연휴까지 내내 비를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위에 비구름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강우량 보시면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에서는 30에서 80mm까지 예상됩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7.2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도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10도대로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도 2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농업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했던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회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 AT의 홍보실장이 SNS를 통해 올린 글입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야당 측의 공세가 인격살인이라며 김 장관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감위원들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감사와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보장안을 지켜주시는 장관님에 대한 그 절절한 마음이 더 앞서시지 않으셨어요? AT에 대한 질의와 추궁은 미르재단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한국형 개발협력 사업의 하나인 K-밀 사업에 민간 재단인 미르가 왜 참여했는지, 정권 실세에 힘이 작용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평가
위원으로 위로 관계자를 참여를 시키라는 어떤 통보나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청와대를 등에오고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내세워가지고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의원들의 호된 질타에 대해 AT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AT를 지키기 위해서 그친 사안만 시작을 하니까 의원님들은 저희가 훨씬 많은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수 장관이 AT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이사회는 영남권 인사 위주로 구성돼 지역 편중이 심각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쌀값 하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밥쌀용 쌀 수입에 이어 쌀아기 쌀 수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농업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T가 가공주정용 쇠미, 이른바 쌀아기 쌀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 쇠미 국내외 유통 및 소비 동향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내 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황에서 쇠미 수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쇠미 수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선정하는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이 경북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정인하 의원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에 지원된 산지유통센터는 55곳으로 이 가운데 경북이 23곳, 전체의 41.8%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농도인 정남의 경우 지난 2013년 5곳, 재작년 3곳이 선정됐지만 작년에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정 의원은 당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경북 출신인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면허로 보철 치료를 해온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주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일부 환자들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사무실 안에 치과용 의료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본을 떠 만든 치아 모형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51살 김모 씨가 무면허로 보철 치료를 해온 곳입니다. 불법 의료 행위에는 치아용 드릴과 마취 주사까지 동원됐습니다. 호관리 받아갖고 온다는데 기공사도 나는데 틀려야 되는 거? 과거 치 기공업체에서 일했던 김 씨는 가짜 기공사 명함까지 만들어 시장과 미용실 등을 돌며 환자들을 모았습니다. 치과의 절반 정도의 비용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이 주로 찾았습니다. 김 씨가 1년 반 동안 벌어들인 돈은 무려 2억 8천만 원. 하지만 위생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일부 환자들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치료받은 부위에 대해서 염증이 발생하여 고통을 안고 있고 계속 치과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나 업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달 초 광주와 목포 세차장에서 잇따라 발견된 위조 지폐를 만든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크게 한탕하겠다며 범행을 계획했지만 수법은 너무나도 허술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큰 가방을 든 남성이 세차장 동전 교환기 앞을 서성입니다. 앉았다 섰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동전 교환기에 5,000원권 위조 지폐를 넣어 500원짜리 동전으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27살 김모 씨 등은 이달 초 이런 식으로 5,000원권 위조 지폐 39장을 현금으로 바꿔치기 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필요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이 위조한 5,000원권 지폐는 5,200여 장, 2,600만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컬러 복사기 5대와 A4 용지로 찍어내 한눈에 눈치챌 수 있을 만큼 허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차장 동전 교환기가 실제 지폐처럼 인식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광주와 목포, 강원 등지에서 사용하다 이달 초 목포에서 범행이 들통나자 위조한 지폐를 모두 불태운 뒤 대포차를 몰고 달아났다 3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위패를 다량 제작하여 추석 전까지 전국의 세차장 등지의 동전 교환기에서 사용할 것을 공모하고 경찰은 김 씨 등 남녀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포차를 판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광주시 서구 동천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52살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2시간쯤 뒤에는 A씨의 동거남이 같은 장소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투신해 숨지자 12년 동안 함께 살았던 동거남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광주시 북구 대촌동의 한 쓰레기 수거업체 차고지에서 불이 나 주차되어 있던 차량 5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문 배달 도중 차고지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했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멋을 내고 예쁘게 단장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 표현 방법이죠.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제약 때문인데요. 이를 스스로 극복하며 자신감을 회복해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쇼핑은 단단히 마음먹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주변의 시선에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편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자기 표현한다는 게 막 과하게 표현을 해도 장애인이 저러고 다니면 되나, 저렇게 입고 다니면 되나, 뭐 이런 곱지 않은 시선들 때문에 자기 표현하기 되게 힘들고요. 이 같은 편견과 제약을 극복하겠다며 장애인 17명이 단체로 쇼핑에 나섰습니다. 이런 스타일 평상시 입고 싶으셨어요? 네. 멋을 내고 예쁘게 꾸미고 싶지만 마음만 있지 방법을 몰랐던 장애인들은 난생 처음으로 패션을 통한 자기 표현법을 익히며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자고 이쁘게 보이고 싶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고 좋아 보이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과정은 장애인들이 먼저 원했고 광산구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이를 받아들여 이루어졌습니다.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2달 일정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 메이킹과 대화법, 의상 코디법 등을 이론과 실습으로 배우며 자존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표정도 너무 많이 밝아지셨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알아가고 자기 관리법을 터득하면서 장애인들 스스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본 적 있으시죠? 거동이 불편한 1, 2급 장애를 가진 분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택시를 말합니다. 콜택시는 장애인 수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최소한 운행해야 하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만 9천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는요, 최소 140여 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운행되고 있는 콜택시는 100대, 법정 대수를 밑돌고 있습니다. 22개 시군 가운데 최소한의 장애인 콜택시를 갖춘 지자체는 단 4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시군은 아직 차량 확보조차 못했고요. 법정 대수보다 적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요금도 천차만별이어서 기본 요금이 무료인 곳도 있고요. 많게는 1,500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추가 요금도 같은 거리지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3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차량이 부족하거나 지역마다 요금이 달라서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추억의 충장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닷새 동안 광주 도심 곳곳에서 관람객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텔레비전처럼 생긴 입구를 들어서자 7, 80년대의 거리 모습이 펼쳐집니다. 엿판을 들고 손님을 모으는 엿장수와 치마 길이를 단속하는 경찰, 무성영화 시절 목청을 높이던 변사까지 옛 추억 그대로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옛날 생각 많이 나죠. 우리 강주에서 충장동이 얼마나 활발했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런 모습이 낯선 젊은 세대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
그 응답하라 그런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7080 세대를 이렇게 감적 경험으로만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올해 13회째를 맞이한 충장축제의 주제는 추억을 넘어 미래로. 이렇게 옛 교복을 빌려 입고 거리를 걷다 보면 옛 추억에 잠길 수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 참여 프로그램이 늘었습니다. 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처럼 각 지역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추억의 롤러장처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충장축제의 대표 행사인 거리 퍼레이드는 LED를 사용한 야간 퍼레이드를 포함해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 올해는 200석 규모의 경로석을 설치해 어르신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추억의 충장축제. 오는 3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금남로 일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광주 동구 울림동 무등산 자락에서 전통문화예술대잔치가 펼쳐집니다. 네, 주민과 함께 만들어 특별한 무등울림축제. 올해는 어떻게 꾸며졌을지 김규랑 예술감독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울림동 일대 또 무등산 자락에서 이제 펼쳐지게 될 텐데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로 2일째를 맡고 있습니다. 무등산 자락과 또 그 전통 문화와 또 예술이 결합된 주민 주도형 또 시민 문화예술 축제인데요. 30일간 열리는 전통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네. 네, 올해 축제는 감독님께서 꾸미게 되셨는데요. 네.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해도 주민 참여형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올해도 무등산 또 단체분들, 또 기관들, 또 주민들 함께 어우러져서 주민 주도형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볼거리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소개도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도 전국 규모의 국악 대제전과 또 명인 명창분들의 또 무대,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무등산에서 열리는 또 무등산 지질 여행 등 또 생태놀이, 또 국악과 함께 어우러진 프로그램도 많지만 전통 문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의제 선생님을 다뤄보는 프로그램 등 또 저희 그 전통 문화의 또 핵심이죠. 의복들, 또 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30일간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네. 저희가 10월 3일 더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개막식뿐만 아니라 개막 퍼레이드, 퍼포먼스 등이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학운동 주민, 또 울림동 주민, 또 시민과 관람객, 등산객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무등산 호랑이라는 개막 퍼레이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과 관람객들이 함께 퍼레이드에 등장하시게 되는데요. 무등산에서 호랑이가 광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퍼레이드가 전통문화관에서 어우러지게 됩니다. 네. 이 무등울림축제가 이제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어떻게 보면 김규랑 감독께서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광주를 흔히 막과 멋, 흥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이 막과 멋, 흥이 어우러진 30일간의 문화대잔치가 많은 분들이 준비했고 또 많은 다양한 문화예술이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특별한 또 사랑과 관심이 이 축제를 또 거듭 성장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축제나 참여는 시민들이 주도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선대학교 강동환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강동환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70년 전통의 조선대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대 설립 당시에 참여한 회원 7만 2천 명의 뜻을 기려 어게인 7만 2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소통과 화합, 섬김의 자세로 구성원과 시민의 사랑을 받는 총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신대 한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중국 동덕병원이 동신대학교에 방문했습니다. 광주대학교 링크사업단 창업동아리가 교육부가 주최한 호남제주권대학 창업캠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호남대학교 항저우 세종학당이 중국인 학생과 함께
해외에 한국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열고 강강술래놀이를 했습니다. 보성군이 서편제 소리전수관에서 어린이들의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주제로 인형극을 선보였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겨루는 대회가 아이플렉스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 기업, 대학생 창업 동아리 등 전국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서 미래 산업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넣고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광주시는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농업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투쟁본부는 폭력의 당사자인 정권이 사과는커녕 부검영장을 신청하고 끝내 이를 허가했다며 고인의 시신에 절대로 경찰의 손이 다시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쟁본부는 또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시도를 막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개천절 연휴까지 내내 비를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까지 강우량 보시면 20에서 60mm로 예상되고요. 남해안에서는 30에서 80mm까지도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7.2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장성과 담양, 나주와 화순도 21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남해 서부 해상에선 안개가 짙겠고요.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천절인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25도 안팎의 낮 기온 유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